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시간의 모래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주 먼 옛날 고대 이집트의 심장부로 떠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당연히 없던 시절이죠. 오직 나일강만이 생명의 젖줄이었던 바로 그 뜨거운 땅으로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글거리는 태양,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바다 한가운데 수천 년 동안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는 거대한 존재. 네,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돌들이 4,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견뎌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산 같잖아요. 하지만 그걸 지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그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오늘 바로 그 돌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 피라미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속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시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이었죠. 그들은 카라고 부르는 일종의 영혼, 그러니까 생명력이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간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카가 영원히 머물려면 아주 안전하고 영구적인 집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집이 가장 절실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파라오는 그냥 왕이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내려온 신,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 파라오의 죽음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이 우주의 질서 자체가 걸린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파라오가 죽어서 그들의 낙원, 갈대의 밭이라는 곳까지 무사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단 육체가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하고 이름이 계속 기억되어야 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피라미드가 등장합니다. 이 뾰족한 모형, 이게 바로 태양을 향해 뻗은 거대한 발사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뭐랄까 일종의 스타게이트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영혼을 향한 거대한 꿈이 도대체 어떻게 돌이라는 형체로 땅 위에 딱 하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 뾰족한 모양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마스타바라고 하는 초기 형태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진흙벽돌로 만든 낮고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물에 불과했죠.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건축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는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바로 조세르 왕의 천재적인 조언가였던 이모테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마스타바를 그냥 계단처럼 한번 층층이 쌓아보면 어떨까 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사카라에 있는 계단식 피라미드. 이게 바로 훗날 지어질 모든 피라미드의 원조, 그러니까 할머니 격이 된 셈이죠.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진짜 건축계의 판도를 바꿔놓은 대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드디어 피라미드 건축의 황금기가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황금기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이걸 짓는 데 들어간 돌 블록 개수가 무려 200만 개가 넘어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심지어 그 돌 중 일부는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랑 맞먹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요, 그 엄청난 정밀함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레이저 측정기 같은 현대 장비가 하나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밤하늘의 별자리랑 아주 간단한 도구 몇 개만 가지고 동서남북 방향을 거의 완벽하게 맞춰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완공됐을 당시에는 표면이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싹 덮여 있어서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났다고 해요. 정말 장관이었겠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코끼리만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바퀴도 없고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말이에요. 비밀은 바로 지혜에 있었습니다. 아주 영리했어요. 나무 썰매에 돌을 싣고 끌 때 그냥 끄는 게 아니라 앞쪽 모래에 물을 살짝 뿌려서 마찰을 줄이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났던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주변으로는 진흙이랑 벽돌로, 경사로, 그러니까 램프를 만들어서 그 위로 돌을 쭉쭉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특히 영화 같은 데서 본 장면 때문에 이런 상상을 많이 해왔잖아요. 수많은 노예들이 막 채찍질을 당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라미드를 짓는 모습. 다들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감동적입니다. 그 핵심 증거가 바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설자 마을 유적에 있습니다. 이 유적을 보니까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거죠. 이들은요, 날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못 짓는 시기에 나라를 위해 봉사하러 온 숙련된 기술자들이자 농부들이었어요. 심지어 매일 빵과 고기, 맥주까지 배급받았고요. 일하다 다치면 수술 같은 의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쿠프의 친구들이라는 낙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강제 노역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4,50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시간이란 게 뭔지 아득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고대 이집트 인물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에게도 피라미드는 이미 2500년도 더 된 정말 까마득한 고대 유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클레오파트라가 옛날 사람인 것보다 클레오파트라한테 피라미드가 훨씬 더 오래된 존재였던 거죠. 이건 뭐 거의 시간을 지배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라미드가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안은 파라오의 영원한 안식과 부활을 위한 아주 신성한 공간이었죠. 당연히 황금과 보물로 가득했을 거고 도굴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마법 주문도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그 화려한 보물들은 대부분 사라졌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 텅 빈 석관과 조용한 통로 자체가 고대인들의 삶과 믿음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역사라는 보물이 된 겁니다. 결국 피라미드는 그냥 돌로 만든 거대한 무덤, 그 이상인 거예요. 아주 먼 과거와 지금의 우리를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 같은 존재고요.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고 바랐던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들의 꿈이 담긴 위대한 상징인 셈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쌓아서 영원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기억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